1895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또 10년 후인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전쟁을 통해서 또 일본의 도고 하이에치로 제독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침시켜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이제 일본은 거대한 두 국가, 청일전쟁을 통해서 중국, 러일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물리쳤기 때문에 동양에서 일본을 당해낼 나라가 없을 정도로 무적의 제국주의의 종주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로 다 삼겠다. 그 점령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종속된 국가로 삼겠다. 일본이 종주국,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에 점령당한 국가들은 종속 국가로 삼겠다라는 게 이른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인데요. 자,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일본이 침략 야욕을 불태웠었던 거고, 자, 그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하는 초기 단계, 이른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의 동북 삼성에 해당되는 랴오닝성, 지린성, 해유룽장성, 한자로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른바 중국의 동북 삼성을 다 만주를 점령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꼭두각시 괴뢰 정권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일본이 만주를 지배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중국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대해서도 침략 야욕을 불태워서 드디어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본이 거침없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 종속국가, 식민지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야욕을 불태우니까 미국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죠. 바로 일본이 전쟁 물자, 중일전쟁, 만주사변 등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연료, 항공기나 군함이나 전차나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연료, 석유죠. 석유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석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 됐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석유를 일본에 수출을 안 하는 이른바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을 하니까 일본은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모두 자신들의 일본 제국주의 영토로 확장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디어 일본의 A급 전범 도조 히데키가 1941년 10월 중순입니다. 자, 일본의 A급 전범 도조 히데키가 1941년 10월 중순에 일본의 수상으로 취임을 하고, 그로부터 약 50일 후에, 즉 1941년 12월 7일에 드디어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기습 폭격을 당하는 바람에 미국의 사망자가 약 3,000명 정도 발생해버리죠. 9.11 테러 당시
미국의 그 테러 사망자가 약 한 2,983명인데요. 그 정도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된 게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폭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Remember December 7입니다. Remember December 7, 12월 7일을 기억하자. 일본에 의한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기습 폭격 1941년 12월 7일을 기억하자 라는 의미로 캐치프레이즈가 Remember December 7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기습적인 그 하와이 진주만 폭격에 의해서 미국의 사망자가 3,000명 정도 발생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미국의 청년들은 자원 입대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국가에서 징집을 하기도 전에, 징집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1942년 초에 진주만 기습폭격 이듬해 초죠. 1942년 초에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에일 대학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18살의 나이로 1924년생이십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41대 대통령이 1924년생이니까 진주만 기습폭격 직후인 1942년에는 만 18살의 나이입니다. 그때 아버지 부시도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자원 입대를 해서, 자, 여기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이게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동쪽 코너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일몰 풍경인 것 같은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도 잠깐 멈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에서 서쪽 방향 오늘 79주년 광복절 해질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쪽으로 역광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에일 대학교 합격 허가서를 받은 18살의 나이로 미국 태평양 전쟁 해군 조종사로 자원 입대해서 50여 차례의 출격을 했습니다. 해군 조종사로. 그래서 엄청난 전과를 세워서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3개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Remember December 7, 12월 7일 진주만 기습 폭격을 기억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드디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참전을 하게 됐죠. 원래 유럽 전선은 1939년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이 개전이 됐는데요. 처음에 2년 정도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다가 드디어 일본이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니까 그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전쟁에도 참전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국부 세계 최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의 연합국 일원이 된 게 매우 큰 요인이 돼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태평양 전선을 잠깐 살펴보면, 자, 진주만 기습 폭격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42년 6월 4일경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 해군과 격돌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척만 침몰한 반면에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 침몰을 해버렸었죠.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의 초기 단계가 된 1942년 6월 4일의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미국의 승리인데요. 그 뒤로 계속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근처에서 이른바 과달카날 전역이 발생이 되고, 그곳에서도 미국이 일본을 꺾고 승리를 했고, 그 뒤로 계속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도 미국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퇴를 거듭했던 일본은 계속 항복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러던 중태평양 전쟁의 후반이었던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5주 동안 발생했던 게 그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이오지마 전투. 자,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종전됐던 연도인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 동안 전개됐던 미국과 일본 간의 전투인데요. 왜 명칭이 이오지마 전투냐? 일본의 수도 도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한다. 남쪽으로 1200km 지점에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오지마 섬의 서쪽 1200km 지점에는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수도 도쿄 남쪽 1200km 지점에 있던 이오지마라는 화산섬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자, 미군이 태평양 전쟁의 후반이었던 그 1945년 초 당시에 미국은 괌이나 사이판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가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사이판이나 괌하고 일본의 수도 도쿄 딱 중간에 있는 섬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이오지마 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의 폭격기들이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그 이오지마 섬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군의 방공포에 포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오지마 섬에 대하여 점령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5주 동안 이오지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의 이오지마 전투 사망자가 약 7,000명, 부상자가 약 19,000명. 그래서 사망자 7,000명과 부상자 19,000명을 합하면 약 26,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게. 그에 반해서 일본은 그것을 지키는 일본군이 약 한
2만 명 됐는데요. 한 10% 제외하고, 1%인 한 200명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전사하거나 실종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오지마 전투 약 5주 동안 일본은 거의 괴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의 사상자가 많죠.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사상자는 26,000명, 일본의 사상자는 2만 명 정도. 절대적 숫자는 미군의 피해가 일본군의 피해보다 더 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황, 미군 사상자,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미군의 사상자를 보고받은 그 당시에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미군의 사상자가 26,000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보고받은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요. 이오지마 전투가 끝났던 1945년 3월 26일로부터 17일이 지난 4월 12일 1945년 4월 12일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됩니다. 그리고 해리 트루만이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렸고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오지마 전투가 1945년 3월 26일에 끝나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서 1945년 4월 1일부터 오키나와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80여일 전개되는데요. 그때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의 사상자는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미국의 사상자는 약 한 2만 6천 명인데요.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약 6, 7만 명, 6만에서 7만 명의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될 정도로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 합하면 미군의 사상자가 약 1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투 중에 단일 전투로는 미군에게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아까 유럽 전선에서의 벌지 대전투, 이른바 아르덴 대공세, 독일의 최후의 반격 아르덴 대공세 1944년 12월 16일부터 45년 1월 25일까지 6주 동안 발생된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에서 미국의 사상자가 2차 세계대전 단일 전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약 9만 5천 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격전지였던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는 2만 6천 명,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 사상자는 약 6만 5천 명, 유럽 전선에서 벌지 대전투 아르덴 대공세에서의 미국의 사상자는 약 한 9만 1000에서 9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러한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그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곳 아까 출발했던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아까 1시간 3분 동안 달렸는데요. 자,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1시간 3분 동안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말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는다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자, 이 더운 여름에 달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말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를 4바퀴 10.25km를 1시간 3분 동안 달린다라는 것은 정말 처절한 레이스인데요. 자, 레이스 석촌호수. 자, 제가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1시간 4분 동안 달렸습니다. 자, 촬영하기 좋은 저쪽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저쪽에 제가 주로 촬영하는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그 수변 무대에서 오프닝 멘트나 클로징 멘트를 많이 했는데요. 그곳은 좀 어두워 가지고 제 얼굴이 선명하게 안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석촌호수의 동호 북쪽 조깅로 옆에 노천 카페, 그 조명이 비치는 그 동호 북쪽 조깅로 옆 나무 데크, 그곳에서 오프닝 멘트나 클로징 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쪽으로 가서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잠실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1시간 5분 이상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보면 단일 전투로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 약 26,000명,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 약 한 65,000명, 유럽 전선에서 아르덴 대공세, 다른 말로 월지대 전투에서 91,000명 정도.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6년 정도 기간 중에 미국의 사상자가, 단일 전투로는 미국의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됐던 전투가 바로 유럽 전선이었던 월지대 전투, 아르덴 대공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바로 남쪽에 접해 있는 버지니아주 접경지대이긴 한데, 그 버지니아주의 북쪽 끝에 바로 미국의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입구에는 미국의 해병대원 6명이 미국의 국력의 상징, 자존심, 국부의 상징인 미국의 부강한 국력을 상징하는 성조기,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미국의 해병대원 6명이 국기를 국기뽕에 개항대에 달아가지고 그 국기뽕 개항대를 힘껏 세우는 그 장면을, 순간을 포착한 그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퓰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인데요. 그걸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장면을. 자,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명 있는 데서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남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비추고 있는 저 방향이 서쪽 방향, 서호 방향이고요.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나와 있는 운동을 하는,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풍경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 바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현재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 제가 아까 달리기를 한 게 한 6시 29분부터 달렸습니다. 6시 29분, 그러니까 7시 38분이니까 1시간 9분 정도 달렸는데요. 여기에 시간 체크된 것도 맞습니다. 제가 오늘 기온을 아까 보니까 전광판 온도계 기온이 31도입니다. 자, 31도의 폭염 속에서 오늘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 6시 29분부터 7시 38분까지 1시간 9분 동안 달리면서 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인 일본의 전수상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14명의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고요. 그 핵심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모든 일본의 침략 전쟁을 통틀어 가지고 일본의 사망자 군인 및 민간인들 총 246만 6천 명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즉 2차 그 일본의 많은 침략 전쟁의 희생자들을 신격화시킨 공간이 이른바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오늘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종전 기념일이라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서 참배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매년 되풀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1970년 12월 7일에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이른바 폴란드 바르샤바 무릎 꿇기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결론은 자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 이오지마 전투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이오지마 전투는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 동안 전개됐고요. 그 직후에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80여일은 오키나와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그 두 개의 큰 전쟁,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라는 큰 전투를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치러서 미군의 희생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항복을 하지 않았었죠.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서는 이미 독일이 1945년 4월 30일에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아돌프 히틀러가 4월 30일에 권총 자살하고 독일이 5월 8일에는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하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도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일본은 오키나와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가 1945년 6월 22일 날 미군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게 1945년 6월 22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결사항전의 각오로 전쟁에 항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바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미국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원자폭탄을 확보했고 그래서 그로부터 10일 후인 7월 26일에는 포스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죠.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를 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하니까 그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히로히토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을 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다.
있다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맞이한 79주년 광복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력에 의해서 광복을 맞이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도저히 항전 능력이 이제 상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항전 전쟁 수행 능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그 원자폭탄 투하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망의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일본의 항복으로부터 79년이 된 광복절 79주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는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관련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바로 남쪽에 버지니아주의 북쪽 끝에, 수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의 접경지대이긴 한데 바로 버지니아주의 북쪽 끝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서울 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곳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바로 미국의 해병대원들 6명이 미국의 국력의 상징인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국기 개양대 국기봉에다 폴대에다가 개양을 한 상태에서 그 폴대를 세우는 장면, 그 국기 개양대 국기봉을 세우는 장면, 그 역동적인 장면을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동상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동상의 높이가 한 7, 8m는 되고요. 미국 해병대원 6명이 그 국기에 미국 성조기 국기를 국기 개양대 그 국기봉 폴대에다가 이렇게 개양한 상태에서 그 국기봉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그 역동적인 장면을 형상화한 그 동상이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 바로 옆에 입구에 세워져 있고요. 그 동상 주변에는 그 미국의 해병대원들이, 미국 해병대가,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해병대가 그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그 전투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월드워 1, 월드워 2, 즉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뭐 한국전쟁, 또 베트남 전쟁은 유일하게 미국이 패전했던 전쟁인데요. 그러한 미국의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참전했던 그 수많은 전투, 전쟁이죠. 전쟁 명칭이 그 동상 주변에 다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그 동상이 어떤 모습을 형상화한 거고, 또 그 동상을 국기 개양대에다가 국기를 개양해서 그 국기 개양대를 폴대를 수직으로 그 세우는 그 해병대원이 6명입니다. 6명. 그런데 그 국기 개양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양대를 잡고 있는 해병대원의 손은 6명이면 12개의 손이 있어야 되죠. 12개 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13개의 손이 국기 개양대를 잡으면서 그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을 형상화한 겁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왜 해병대원 6명이 국기 개양대를 역동적으로 세우는데 왜 손은 12개가 아니라 13개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뒷면에는 다 이렇게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We trust in God라고 새겨질 법도 한데 거꾸로 새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1달러 지폐부터 100달러 지폐까지 그 뒷면에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1달러, 참고로 미국 달러 지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자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했던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미국의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중에 한 명이자
그 다음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1740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죠. 미국의 과거의 초기 당시의 수도였던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플랭클린이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데요. 여하튼 자, 이 7가지 권종의 미국 달러 지폐의 뒷면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새겨져 있을 정도로 국가의 화폐가, 미국은 국교가 따로 있진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교가 따로 있진 않은데요. 물론 다수는 개신교를 믿고 있죠.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국가에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모두의 뒷면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새겨놨을 정도로 미국은 개신교 국가인 거죠. 자, 여하튼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국기봉을 수직으로 세우는 그 6명의 해병대원들의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한 동상이 미국의 해병대의 상징이고, 미국의 방방곡곡 50개 주 각지에 그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내지는 석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경향각지, 특히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 1968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전국 방방곳곳에 우리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듯이 미국의 50개 주 각 지역에는 그 해병대원 6명의 성조기 개항 장면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한 동상 또는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상을 세우는 해병대원 6명의 손이 총 한 사람당 손이 2개니까 총 12개의 손이 국기 폴대 개항대를 수직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왜 손이 13개냐면 하나의 손은 신의 손이라고 합니다. 신의 손. 미국은 개신교 국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다 보니까 해병대원 그 6명의 손, 12개의 손 외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이유는, 그래서 총 13개의 손이 있는 이유는 개신교 국가인 미국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신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상이 어떤 모습에서 따온 장면이냐면 역사적인 전투 장면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게 바로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 동안 전개됐던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달리면서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종반이었던 1945년 그 당시에 미국령 이제 괌이나 또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가 뺏겼던 사이판이나 이런 지역에 미국의 이제 폭격기 B-29 폭격기가 주둔하면서 그로부터 약 한 2,500km 정도 북방에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괌이나 사이판에서 그 일본 수도 도쿄까지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섬이 이오지마였고, 그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수하고자 했던 섬이고, 미국은 그 괌이나 사이판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가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하기 위해서 왕복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오지마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의 방공포의 부대에 의해서 B-29 폭격기가 요격당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섬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해가지고 이오지마 전투가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 동안 전개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일본군들은 거기 이오지마섬 화산섬에 땅굴을 파놓고 거기에 완전히 안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 미군하고 정면 승부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화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이오지마 전투에 투입된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 총 한 10만 명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7,000명 정도, 부상자 19,000명 정도, 사망자와 부상자 합하면 26,000명 정도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약 2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미국하고 전면전으로 붙게 되면 수비하고 있는 일본군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공격하는 미군은 세계 최강 국가의 화력을 자랑하는 미군은 1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정면 승부를 하면 5대 1의 중과 부적의 그 병력 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면 일본이 괴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그 당시에 일본군 중장 3스타 구리바야시 그 장군은 결국은 자기들이 죽는 것은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2만 명의 일본군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미군의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이제 이오지마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상황인데 일본군은 살아나리라고는 기대를 안 했었죠. 그렇지만은 바로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지구전으로 펼치면서 미국이 그 섬을 늦게 차지하도록 하고자 했다는 게 일본 수비대장 구리바야시 장군의 그 의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일본군이 거기서 버텨줘야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그 상황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은 하긴 하지만 바로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돌격을 하는 그러한 무모한 그 희생을 치르진 않고 천황폐하 만세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고 하죠. 덴노 헤이카 반자이.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적군과 맞서 싸울 때 전법이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니폰도를 휘두르면서 적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게 덴노 헤이카 반자이 전술 돌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일본군들 2만 명 정도가 전멸해버리고 그러면 미군인 10만 명 정도가 이오지마 섬을 쉽게 차지하고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한 교두보를 쉽게 확보해가지고 일본 본토 공격이 그만큼 빨라져 버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죽을 걸 각오하고 있지만 최대한 늦게 죽어야 미군들의 발목을 이오지마에서 잡고 있을 수 있고 그래야 미군이 일본 본토 공격을 늦출 수 있다라는 전략을 일본군은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본군들 구리바야시 장군 지휘하에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항전을 하는데요. 미군이 막강한 화력이 있다 보니까 화염 방사기 등을 통해서 동굴 입구에다 다 불을 질러버리고 또 TNT로 동굴을 폭파시켜가지고 동굴 입구를 아예 콘크리트로 봉쇄를 시켜버리는 등 그래서 결국 5주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여가지고 미국이 승리,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사망자 7,000명, 그 다음에 부상자는 한 19,000명, 미군 사상자 합계 26,000명 발생되고요. 일본군은 한 2만 명 정도가